칼을 휘두르기 굉장히 좋은 운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두르기 굉장히 좋은 운기고, 내년 병원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하고는 원진살이 들어. 그럼 그 기운은 올해 벌써 이제 치고 들어올 거거든. 그럼 올 하반기부터 조금 시끄럽지. 12구설수가 찾아드니까. 뭐 당연히 양날의 검을 들면 칼을 휘두르면 내 손도 다치거든. 그런데 몰매를 맞거나 시련이 와도 이분이 이미 베어들었던 칼을 칼집에 다시 넣을까? 안 넣는 분이거든. 윤석열 씨도 구속 만료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또 풀려나야 되는 상황이고, 이 법이라는 게 어디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참 틀려지는 건데,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최선을 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어, 이번에 나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인물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자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석해. 굉장히 날카로운 면도 있지만 포부와 뜻이 굉장히 커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버티고 이겨내는 이런 힘이 있으시지. 관의 사주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조직 속에 계시거나 나간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양날의 검을 들었으니까 군검의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봉을 들었거나 아니면 군인 경찰 이런 군검의 사주라고 봐도 무관하겠다. 맡은 일은 굉장히 지독스럽게 하시는 분이거든. 그리고 스스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의 핵심을 예리하게 이렇게 찝어내고 짚어내는 분석 능력도 좀 있으시는 분인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돼서 이 운이 피어나는 분이야. 40대 전까지는 그닥 그렇게 뭐 자기 일은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40대가 되어서 운이 피는 분이라서 꽃이 피는 시기거든. 어설픈 타협 같은 거를 하는 것보다는 신뢰와 이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셈에 굉장히 정확하고 빠른 분이기도 하거든, 이분 자체가. 올해 을사년에는 합의가 들은 부분들이 있어. 을사년과 이분은 신축생이니까. 그래서 명예를 얻었어, 올해는. 칼을 휘두르기 굉장히 좋은 운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두르기 굉장히 좋은 운기고, 내년 병원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하고는 원진살이 들어. 그럼 그 기운은 올해 벌써 이제 치고 들어올 거거든. 그럼 올 하반기부터 조금 시끄럽지. 12구설수가 찾아드니까 시끄럽기는 하지만 칼을 휘두르는 데 있어서는 뭐 당연히 양날의 검을 들면 칼을 휘두르면 내 손도 다치거든. 그런데 몰매를 맞거나 시련이 와도 이분이 이미 베어들었던 칼을 칼집에 다시 넣을까? 안 넣는 분이거든. 이런 시련이 와도 반은 운기가 막아내고 나머지 반은 자기가 몰매를 맞아도 이분은 절대로 칼집에 다시 들었던 칼을 넣는 분은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조금 강하게 가면 갈수록 구설수는 계속 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흔들리거나 불안정하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어떠한 일로 사퇴를 해라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한번 드려봤던 거고, 이 부분은 71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님.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검찰개혁, 국면관리랑 조직 통제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장동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지? 네, 그거 네. 항소 포기? 네, 네.
뭐 이렇게 근데 나는 그 내용은 법하는 사람들은 뭐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지금 1심하고 2심하고 상관을 해서 보면 항소를 하면 할수록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본인들을 검찰 쪽에 더 안 좋은 것들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나는 항소 포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을 위해서는 더 잘 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뭐 회유하려고 화천대유 거기 있는 그 김만배 씨나 뭐나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협박하고 회유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제 막 불잖아. 네. 그러면 그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 2심에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있을 때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때 다 이루어진 일이잖아. 그럼 그럴수록 지금 갑자기 조용하던 한동훈 씨가 또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하는 것도 다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조직을 지킨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게 큰 틀에서 보면 그분 저기 뭐지 검찰총장 사퇴했잖아. 나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본다면 자기 조직을 살리고 지가 나갔다고 생각해. 이게 까발려져서 더 좋을 건 하나도 없었을 거다. 그런데 뭐 항소해서 다 까발려져야지 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그런 뜻을 또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네, 그런데 네. 이분은 웬만해서는 자기 자리 사퇴하고 나가실 성정은 아니야. 네. 그래서 한번 이 자리, 왜냐면 법무부 장관도 보니까 이제 참 많이 바뀌잖아요. 지난 정권들을 맞아. 보면. 그래서 또 이분도 바뀌는 건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사퇴를 하고 자기 자리를 바꾸고 나가거나 이럴 성향은 아닌데, 이것도 나라의 정부 일을 하다 보면 그것도 조직이라고, 네. 뭐, 어떤 것들이 이제, 뭐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국민의 뜻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을 무시 못하니까, 뭐 나중에는 이분이 사퇴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내 변동 자리는 안 보여. 네네. 또 지금 검찰개혁 한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열심히 하고들 있는데 개혁은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봐 나는 사실은. 너무 그동안에 아방궁처럼 보호되어 있었던 게 검찰이잖아. 잘못 기소를 해도 그냥 무마되고 책임 안 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요번에 지기현 씨 같은 경우 보면은 너무 재판부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재판부도 많이 썩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생각할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금 뭐 윤석열 씨도 구속 만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또 풀려나야 되는 상황이고, 이 법이라는 게 어디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참 틀려지는 건데, 네네.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최선을 가지고 다 했으면 좋겠어 이번에 나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